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지난번에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 돌파 후 9월달부터 매월 달러 수입이 2배씩 올라가는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성장 스토리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화폐의 역사와 동전 수집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돈 쩐이라고도 하지요. 그럼 돈을 어디서 만드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돈을 시중에 푸는 곳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지만 실제로 돈을 만드는 곳은 조폐공사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세워진 지 70년이나 되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화폐 제조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옛날에는 돈을 외국에서 사오기도 했답니다. 외국 돈을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을 외국 공장에 주문해 만들어 온 것이죠. 요즘은 우리나라의 돈의 품질이 좋아 외국에 수출되기도 하지만 조폐공사가 처음 문을 연 1970년 전만 하더라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후 우리나라는 조선 서적 인쇄주식회사에서 1원권부터 100원권까지 4종류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인쇄기를 가진 곳이 여기뿐이어서 어쩔 수 없었죠. 그나마 6.25 전쟁으로 이곳의 시설이 모두 파괴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일본 대장성 산하 인쇄국에 주문해 거기에서 만든 돈을 수입에다 사용했는데 화폐는 철저한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찍어야만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인쇄기를 가진 곳이 이 회사뿐이어서 인쇄회사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된 공장이 없어 부산시에 있는 크레파스 공장을 인수해 인쇄기를 들여놓고 1,000원, 100원권을 찍기 시작했답니다. 전쟁이 터진 이후 물자는 귀해지고 찍어내는 돈은 많아지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건국 이후 세 차례나 화폐 단위를 바꾸는 통화 조치, 화폐 개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화폐 개혁은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것은 물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극비리에 단행됐습니다. 화폐 개혁을 한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사람들은 예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각종 물건과 부동산 등을 사놓으려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 화폐 개혁이 이루어질 때마다 처음에는 외국에 새 돈을 주문해 군수물자로 위장시켜서 국내에 들여왔어요. 조폐공사에서 새 돈을 찍다 보면 비밀이 새 나갈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해서 정부가 조폐공사 인쇄기에 빨간 딱지를 붙여 돈을 만들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1954년 2월 물가 상승률이 150%에 이르자 화폐 발행을 중단시켰고 이 조치는 10월까지 계속되었답니다. 해방될 때 원이었던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53년에 한으로 바뀌었다가 62년 3차 화폐 개혁 때 다시 원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질이 좋지 않던 우리나라의 화폐는 64년 부산에 있던 조폐공장이 대전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설비를 들여온 데 힘입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5년에 세종대왕 초상이 들어있는 100원권이 나왔는데 이 돈은 고급 인쇄 기술을 사용해 위조하기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동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66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상평통보 같은 엽전이 조선시대에도 만들어졌는데 왜 그동안 동전을 만들지 못했을까?
이상하죠? 그전까진 요즘 동전의 원재료인 소전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구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덩치가 커져 고액근이 필요하게 돼서 1972년에 5천원짜리, 1973년 만원짜리 돈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진 1천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1972년에 나온 5천원권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은하를 넣었습니다. 은하란 환한빛에 비춰보면 지폐의 왼쪽 여백에 나타나는 숨어있는 그림입니다. 위조지폐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온 5천원권에 그려져 있는 율곡 이이 선생님의 초상을 보면 서양인처럼 콧날이 오똑하고 매서운 인상을 풍깁니다. 그때 5천원권 도안을 영국에 부탁했는데 영국인 디자이너가 이 선생님 동상을 바탕으로 원판을 도입하면서 자기 기준대로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돈의 초상화는 1977년 6월 국내 화가가 그린 영종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이 선생님 모습을 찾게 됐답니다. 1990년대 들어 컬러 복사기가 많아지면서 위조지폐를 만드는 기술과 이를 막기 위한 조폐 기술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1994년에 나온 만원짜리에는 부분 노출 은선이 들어있습니다. 컬러 복사기로 이 돈을 복사하면 부분 노출 은선이 검은 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5천원짜리에 은선을 넣고 있습니다. 돈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엿한 돈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70년 전엔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수입했었는데 이제 외국 돈을 우리가 만들어 팔게 된 것입니다. 1970년 태국에 수입 전기를 처음 수출한 이후 지금까지 20억 달러어치의 화폐를 수출했으며 올 들어서만 5천 달러 이상의 수출 실력을 올렸답니다. 컴퓨터 시대를 맞아 금융과 상거래가 전자화되면서 전통적인 화폐의 모습도 차츰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돈이 등장한 것이죠. 전자화폐는 직접회로 IC 칩이 내장된 카드에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가맹점 또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미래의 돈입니다. 조폐공사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화폐 업체로 유명한 영국 몬텍스사와 손잡고 전자화폐 제작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세계 최초의 전자화폐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폐와 동전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고 한류 열풍의 영향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소산 가치가 몇천 배 이상 상승하는 현상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다시금 화폐 수집을 통한 생활 속에 소확행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전 거래에 대한 10원 경매 플랫폼 영상이 계속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동네 동전 마켓 그동안 수집한 10원짜리 동전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동전 약 200개로 조만간 소소한 10원짜리 경매 100원부터 시작하는 10원짜리 희귀동전 수집을 위한 착한 경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요트 선상에서 10원 희귀동전 경매 오프라인 시장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등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겠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시거나 이메일 7011silver@naver.com에 참여 신청을 하시면 참여 회원 가입 방법과 경매 물품의 실제 사진과 경매 시작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화폐의 역사와 동전 수집이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관리와 판매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동전 거래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고, 유튜브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